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찬수. 얼마 전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어느새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TV에서 봤었다. 어느 날 혼자 살던 남자가 집에 왔는데 모르는 여자가 있었고 당신 왔어요! 라고 하며 아내처럼 굴었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가 봤는데 정말로 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건 모두 그 스토커녀가 꾸민 짓이었다. 결국 남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무사히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어차피 남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 리가 없다고 결국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나고 말았다. 4년 전 나는 내 아내와 결혼했다. 맞선으로 한 결혼이었고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린 아직 뜨겁다. 결혼 전 나는 아내가 살던 곳에 바로 옆 도시에 살고 있었고 해외 출장이 잦았다. 아내는 결혼하면 내가 사는 곳으로 넘어온다고 했었다. 그래서 예단을 주고받은 후 직장 상사에게 결혼을 하게 돼서 반년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해놨다고 한다. 아내가 살던 지역은 주민이 적은 시골 도시로 곧 결혼을 앞둔 아내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다. 사람들은 아내가 춘길이라는 남자와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참고로 춘길이라는 남자는 아내가 일하는 회사에 오가며 작업하던 사람인데 아내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어느 날 아내가 회사의 창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춘길 엄마가 와서는 30분 동안 아내를 지켜보고 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딱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아내는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해 물어본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장기 출장 중이었던 내게 라인을 보냈다. 그 당시 춘길의 존재를 몰랐던 나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고 아내를 달랬다. 그런데 춘길 엄마가 곧 며느리를 드릴 거라는 소문이 아내 귀에도 들어왔다. 아내는 점점 더 공포에 질려했고 내게 다시 라인을 보냈다. 고민 끝에 우리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춘길 엄마에게 가서 장인 장모님과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춘길이가 아내 직장에 와서는 지수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약혼반지를 건넸다. 아내는 당연히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다. 전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결혼한다는 소문 좀 그만 내세요. 라고 따졌다. 그러자 춘길은 약혼이라고? 벌써 식장까지 다 알아놨는데 바람을 피우다니! 라고 하며 엉엉 울었다. 아내도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충격을 받아 엉엉 울고 말았다. 그래서 일단 아내의 상사가 춘길을 제지한 후 돌려보냈다. 그 후 아내는 부모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장인어른과 상사가 함께 가서 춘길에게 따진다고 해서 나는 이제 곧 해결되겠구나 싶었다. 상사는 춘길에게 미리 전화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춘길이는 지금 집에 없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건데요? 라며 춘길 엄마가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은 춘길 엄마에게 이제 그런 소문 내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결혼할 거니까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춘길 엄마는 춘길이는 지수씨랑 사귀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그 증거로 프로포즈 반지도 샀다고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라고 했다. 프로포즈 반지를 산 일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딸과 예비 사이는 이미 예물도 주고받은 사이라고 재차 말했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자리엔 지수씨도 없잖아요. 저는 아들 말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 전혀 안 통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날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날 밤 아내와 장인어른이 라인으로 내게 어떤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은 즉 아내와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 아빠도 함께 따지러 가면 그쪽도 포기할 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젊었을 때 야쿠자가 될 뻔했던 사람으로 성격도 아주 거칠다. 이번 일을 알게 되면 폭발해서 난리를 피울 게 분명했다. 나는 일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서둘러 귀국하기로 했다. 상사에게 부탁해서 급하게 휴가를 받았다. 근데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4번이나 환승하는 바람에 도착까지 40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 아내의 직장에 춘길과 춘길 엄마가 난입했다. 아내, 상사, 춘길 엄마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계속 길길이 날뛰었다. 지수씨,
대체 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널 위해서 결혼식도 디즈니랜드에서 올릴 계획이었다고. 바람을 피운 건 유감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빨리 사과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2번 다시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맹세해.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고 아내는 무서운 나머지 덜덜 떨고 있었다. 상사 덕분에 난동 피우던 2 사람을 겨우 쫓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급휴가를 써서 얼마간은 부모님 집에서 지내라고 배려도 해주셨다. 나는 귀국하자마자 처가로 향했다. 그 후 라인 통화를 통해 우리 부모님도 참석해서 작전회의를 했다. 출장을 잠시 멈추고 귀국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방에 처리하고 싶었다. 작전회의 결과 우리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그 다음날 도장을 준비해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춘길과 이야기할 수 있게 미리 연락도 해놨다. 그 다음날 나와 아내, 상사, 춘길의 부모님 그리고 춘길의 회사 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춘길이 일하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나는 호적 등본을 보여주며 앞으로 또 이런 행동을 할 시 저도 소송을 걸겠습니다. 아내의 명예를 위해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취소 및 사죄를 요구합니다. 라고 전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2 사람이 반격할 것을 예상했고 그 반격에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춘길은 반박 한번 하지도 않고 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제의 말은 들을 수 없었다. 이번엔 내가 포기하지. 근데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지수씨가 진짜 좋아하는 건 나야. 지수씨는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내가 물어본 질문에 모두 상냥하게 답해줬어. 주민표 떼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한 춘길에게 아내는 그 방법을 그냥 알려줬을 뿐이라고 한다. 지수씨는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눈을 하고 있었어. 난 그 눈에 답했을 뿐이라고. 춘길이가 뜬금없이 결혼했냐고 묻길래 지금은 아직 미혼이라고 답했을 뿐이라고 한다. 춘길은 그런 식의 독백을 꽤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죄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 춘길에게 나는 우리는 당신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것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모두 사죄해! 라고 하자 이제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며 투덜대기 시작했다. 당연히 포기해야지.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 결국 나는 폭발했다. 하지만 춘길은 사과는커녕 나를 노려봤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 대 치고 싶었는데 바로 그때 춘길의 회사 사장님이 나보다 더 화를 냈다. 야, 이 춘길! 잘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사과해! 라고 하더니 춘길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누르며 강제로 사죄시켰다. 게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해줬다. 그리고 야, 이 춘길!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맨입으로 끝낼 거야? 이분들께 위자료를 드려야 도리에 맞는 거지! 라며 사장님께 한 소리 들은 춘길은 돈은 없지만 대신 이거라도 라고 하며 전에 아내에게 주려고 했던 약혼 반지를 꺼냈다. 거기서 난 극대노. 반지 상자를 낚아채서 춘길의 얼굴에 던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춘길의 회사 사장님이 뛰쳐나와서 춘길을 집어 던져버렸다. 이 반지가 1200만 원짜리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해? 라며 춘길에게 화를 냈다. 이 춘길이라는 놈의 정신이 살짝 모자란다고 판단한 나는 돈은 됐으니까 앞으로는 내 아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 후 춘길의 회사 사장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상사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다. 그 후 읍사무소로 갔더니 읍장님이 우릴 환영해 주셨고 나와 아내를 읍사무소로 안내해 주셨다. 내가 아내의 결혼 상대임을 확실하게 알리려고 그러신 것 같았다. 정말 부끄러웠지만 읍사무소의 직원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렸다. 정말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내 소문은 마을 안에 퍼졌다. 그렇게 아내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됐다. 그와 동시에 춘길이의 소식도 순식간에 마을 안에 퍼졌다. 춘길이와 춘길이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일하러 나올 때 빼고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한다고 한다. 그 후 나와 지수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일을 그만둔 아내도 나를 따라와 줬다. 당연히 춘길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다. 현재 우리의 생활은 매우 평화롭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